오빠, 미안하지만 나 이제 못 살겠어. 이혼하고 싶어? 여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이제 가게도 망했잖아. 오빠랑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나는 못하겠어. 여보, 우리 다시 한 번만 잘해보자. 내가 더 열심히 할게. 그런 말 이제 와서 하지 마. 난 이미 결심했어. 오빠가 망한 사업가라는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오빠가 날 책임진다면서.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뭐야? 난 이런 거 원한 적 없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 난 이제 가야겠어.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이혼 서류에 사인해줘.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외아들 은호였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남편과의 이별 후에도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아들을 키웠고 그녀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은호가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면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은호야, 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그녀는 자주 이런 말로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은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에 매진하지는 않았지만, 은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열정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집중력을 보였고, 그의 작은 방은 늘 창의적인 작품들로 가득했습니다. 학교 미술 시간에는 항상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고, 교내 미술대회에서도 여러 번 수상을 했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아들의 재능을 더욱 키워주기 위해 근검절약하며 미술학원비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은 몇 년째 같은 것을 입어도 은호에게 필요한 미술 도구는 꼭 사주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틈틈이 미술 관련 책을 사서 읽어가며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만들었어요. 어때요? 은호가 새로운 작품을 보여줄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 가득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다른 학부모들이 성적을 걱정할 때도 은호의 재능을 믿고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친구들의 성적 자랑을 들을 때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아들의 꿈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주말이면 그녀는 은호와 함께 근처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비록 큰 전시회는 아니었지만 지역 문화센터나 구민회관의 작은 전시회라도 빠짐없이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은호는 새로운 영감을 얻었고 그의 작품 세계는 점점 더 넓어져 갔습니다. 전시회를 보고 난 후에는 늘 근처 작은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를 먹으며 그날 본 작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웃들은 종종 그녀에게 재혼을 권했지만 하미자 여사님은 은호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고 은호의 작은 진전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가끔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면 은호는 책상에서 졸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살며시 담요를 덮어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 은호, 오늘도 열심히 했구나. 매일 저녁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호는 그런 엄마의 사랑에 보답하듯 착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고 그의 성실한 발걸음은 하미자
여사님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호는 더욱 단단해졌고 그의 꿈을 향한 열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특히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미술부 활동을 시작하며 더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쳤습니다. 학교 축제 때는 미술부 친구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교내 미술 전시회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재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미술 선생님은 은호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은호의 꿈을 위해 묵묵히 지원하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는 변함없이 은호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미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은호의 삶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이 운영하던 작은 분식집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고 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녀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은호는 이미 어머니의 고민을 눈치챈 뒤였습니다. 엄마,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뭐라도 해야죠. 제가 알아보니까 성동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직원을 구한다더라고요. 그렇게 20살의 은호는 미술대학 진학의 꿈을 잠시 접어두고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극구 반대했지만 은호의 단단한 의지 앞에서 그녀도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 왜 그래요? 이제 제가 엄마 도와드릴 차례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호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그녀에게 건넸고 그 순간 하미자 여사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호는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요리를 배워나갔습니다. 그의 미술적 감각은 요리에서도 빛을 발했고 음식 플레이팅에서는 타고난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다니며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을 정리하는 일까지 은호는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지각도 없었고 항상 먼저 출근해서 주방을 준비했습니다. 주방장은 은호의 성실함과 재능을 알아보고 특별히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은호야, 넌 확실히 남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술이야. 내가 가진 미술적 감각이 요리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어. 주방장의 이러한 가르침은 은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는 요리를 새로운 예술의 형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단순한 한식을 넘어서 작은 예술 작품이 되어갔습니다. 퇴근 후에도 은호는 틈틈이 요리책을 읽고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주말이면 다른 유명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맛을 연구했고 때로는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식재료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음식 레시피와 함께 그가 직접 그린 플레이팅 스케치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이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은호의 작은 방에 걸려있는 미술 작품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은호가 요리를 통해 새로운 예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제가 꼭 제 가게를 열 거예요. 그때는 엄마가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앉아 계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런 은호의 말에 그녀는 말없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은호는 자신의 꿈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갔고 급여의 대부분을 저축하며 자신의 가게를 열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꾸준히 저축한 돈이 차곡차곡 쌓여갔고
레시피 노트에는 그만의 특별한 메뉴들이 하나둘씩 채워져 갔습니다. 주방에서 보내는 긴 시간 동안 은호는 요리사로서의 실력을 쌓아갔을 뿐만 아니라 식당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워나갔습니다. 재고 관리부터 직원 관리, 원가 계산까지 그는 식당 운영의 모든 면을 꼼꼼히 살펴보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성실함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미 정평이 나 있었고 주방장은 종종 은호를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은호는 마침내 자신만의 가게를 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고 하미자 여사님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은호가 자신의 가게를 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퇴근 후면 어김없이 부동산을 찾아다녔고 주말이면 서울 곳곳의 상권을 둘러보며 최적의 위치를 찾아다녔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도움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엄마, 그동안 고생하신 것만 해도 충분해요. 이제는 제가 해낼 차례예요. 수십 군데의 매물을 보고 난 후 은호는 마침내 마음에 드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큰 길에서 새 골목 안쪽에 위치한 그 공간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주방 시설은 비교적 깔끔했고 내부 공간도 은호가 구상하던 분위기를 만들기에 적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월세도 적당하고 주변에 직장인들도 많아요. 은호는 10년간 모아온 자금으로 가게의 보증금을 마련했고 나머지는 인테리어와 주방 기구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술 실력을 살려 직접 인테리어 디자인을 구상했고 벽화도 그렸습니다.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리지 못했지만 그의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찾아와 은호를 도왔습니다. 비록 큰 돈은 보태줄 수 없었지만 그녀는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정리하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인부들의 식사를 준비해 와서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은호야, 여기 김밥 싸왔어. 일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된 끼니도 못 먹을 것 같아서. 엄마, 이렇게 매일 와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널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 엄마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공사는 한 달 가까이 진행되었고 은호의 꿈꾸던 공간이 하나둘씩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주방은 그가 10년간 일하며 깨달은 노하우를 모두 반영해 효율적으로 설계했고 홀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몄습니다. 특히 천장의 조명은 그가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은은한 빛이 음식의 색감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개업을 일주일 앞두고 은호는 밤늦게까지 메뉴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연구해온 레시피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원가를 계산하고 플레이팅을 구상했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그런 아들 곁에서 조용히 차를 타다 건네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많이 떨려요.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마침내 개업 전날 은호는 가게 앞에 작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소담이라는 이름의 그 간판은 소박하지만 깊은 맛을 내는 음식을 만들겠다는 그의 포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그 간판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은호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깊은 밤까지 주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그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온전히 아들의 편이었습니다. 가게를 연 첫 달은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골목 안쪽에 위치한 탓에 지나가는 손님도 거의 없었고 하루 종일 주방에 서 있어도 주문이 몇 건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은오는 겉으로는 씩씩한 척했지만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호야, 걱정하지 마. 좋은 음식은 언젠가는 알아주는 법이야. 하미자 여사님은 매일 아침 일찍 나와 가게 주변의 골목골목을 돌며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나이에 전단지를 돌리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가게를 알리고 싶은 마음의 날씨와 상관없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라도 도와야지. 내가 만드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던 어느 날 인근 회사의 부장님 한 분이 우연히 가게를 찾았습니다. 은호는 평소처럼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고 그의 섬세한 플레이팅과 깊은 맛에 감동한 손님은 다음 날 직원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 있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은호가 10년간 연구해온 레시피들은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특히 그의 시그니처 메뉴인 간장게장 정식은 특별한 맛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게장을 담글 때 넣는 특제 육수는 그가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비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고 저녁에는 예약 없이는 자리를 구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은호는 바빠진 가게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져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도 자신이 배워온 모든 것을 성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주방에서는 절대로 대충이란 없어요. 모든 손님께 정성을 다해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요리해 주세요. 하미자 여사님은 이제 전단지를 돌리지 않아도 되었지만 매일 아침 일찍 가게에 들러 은호와 직원들의 아침 식사를 챙겼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의 칭찬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고 때로는 몰래 들어와 구석에 앉아 은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은호의 요리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그는 계절마다 새로운 메뉴를 연구했고 지역 농수산물 시장과 직접 계약을 맺어 더 신선한 재료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요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은호야, 이제 정말 성공한 것 같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6개월이 지나자 지역 맛집 블로그에도 소개되기 시작했고 1년이 되어갈 무렵에는 식당 전문 잡지에서 취재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은호의 소담은 이제 이 동네의 대표적인 맛집으로 자리매김했고 그의 손맛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 성공적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평온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호의 성공은 단순히 음식점을 잘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 결실이었습니다. 은호의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고은은 첫눈에 은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늘씬한 키에 긴 생머리, 도화지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그녀는 은호가 상상했던 이상형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웃을 때 보이는 보조개는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야, 어떠냐? 내가 소개시켜준 애 전문대 나왔고 얼굴도 이쁘고. 미쳤다. 진짜 천사 아냐?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을 수가 있어? 첫 만남 이후
은호는 곧바로 적극적인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데이트를 했고, 고은을 위해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특별히 개발한 메뉴들은 가게의 새로운 인기 메뉴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빠, 요리하는 남자라 좋다. 평생 맛있는 거 실컷 먹을 수 있겠네. 내가 평생 먹여 살릴게. 당신은 예쁘게만 있어. 오빠 진짜 나만 보나 봐? 그럼 이번 주말에 명품백 하나만 사줘. 하미자 여사님은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은은 전문대를 졸업했지만 일을 하지 않았고 쇼핑과 피부관리, 네일아트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한 달 용돈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는 그녀의 모습에 하미자 여사님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은호야, 고은이는 일할 생각이 없는 거니? 엄마, 제가 벌어서 살면 되죠. 고은이는 예쁘게만 있어도 돼요. 하긴, 내가 좋다면야. 고은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은 은호의 카드 명세서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매주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최고급 스파와 피부관리숍을 다녔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항상 최신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타났습니다. 오빠, 친구들이 다 명품 가방 메고 다니는데 나만 이러고 다니면 창피해. 알았어. 내가 사줄게. 근데 이번 달은 좀 빠듯할 것 같은데. 에이, 오빠도 참. 나 같은 여자 만나서 좋은 것도 있어야지. 친구들한테 자랑도 되고. 교제 6개월 만에 은호는 프러포즈를 했고 고은은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은의 사치스러운 면모가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야, 진짜 미쳤냐? 그 여자 완전 속물이잖아. 너 월급이 얼만데 저런 여자랑 결혼해서 살 생각이야? 됐어.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고은이만한 여자가 어디 있다고. 나 이제 가게도 잘 되잖아. 네가 평생 벌어도 그 여자 쇼핑하는 돈을 못 따라갈걸? 정신 차려. 웨딩드레스는 최고가의 브랜드를 고집했고 신혼여행도 몰디브를 요구했습니다. 스드메 패키지도 가장 비싼 것을 고르더니 예물은 유명 주얼리 브랜드의 제품만을 고집했습니다. 오빠, 이거 살래. 와이프 입히는 돈도 아끼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에이, 오빠 가게 잘 되는 거 다 아는데 뭘. 나 이거 안 사주면 결혼 취소할 거야.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미자 여사님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은호가 대출까지 알아보는 것을 보고는 더는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야, 이렇게 시작해서 괜찮을까?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발 고은이 욕하지 마세요. 난 내가 걱정돼서 그래. 그 애는 내 얘기만 하면 돈 얘기부터 하더구나. 결혼식 날 하미자 여사님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를 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분명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특히 식장에 모인 고은의 친구들이 모두 비슷한 스타일의 화려한 차림새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앞으로 아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걱정되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그래, 너를 믿는다. 식장을 나서며 하미자 여사님은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길이 옳기를, 그리고 이 결혼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평생 일만 하며 아내의 사치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그녀의 걱정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은호의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침이면 고은은 늦잠을 자느라 은호의 출근 준비를 돕지 않았고, 저녁이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외모 가꾸기뿐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집에서 좀 있어줄 수 없어? 오빠도 참.
내가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니까. 오빠가 하면 되잖아. 난 밖에서 일하고 오잖아. 장사하느라 힘든데. 내가 결혼하기 전에 말 안 했어. 오빠가 날 책임진다면서. 이제 와서 이럴 거야? 하미자 여사님이 며느리 집을 방문할 때마다 집안은 더욱 엉망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상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옷가지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반면 고운에 화장되는 값비싼 화장품들로 가득했고 옷장에는 매달 새로 산 명품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은호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고은이도 적응하는 중이에요. 적응은 무슨, 결혼한 지가 벌써 몇 달인데. 은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게 일로 이미 피곤한 몸이었지만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느라 그의 얼굴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오빠, 나 이번에 새로 나온 가방 하나만 사줘. 친구들이 다 들고 다니는데 나만 없으면 쪽팔려. 여보, 이번 달은 좀 힘들 것 같은데 가게 관리비도 밀렸고. 에이, 오빠는 맨날 그런 소리만 해. 애들이 나 엄청 부잣집 사모님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온 은호는 또다시 어질러진 집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은의 친구들이 놀다 간 흔적으로 거실은 엉망이었고 테이크아웃 음식 용기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오빠, 나 내일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갑자기 무슨, 이번 주말에는 가게 대청소 있다고 했잖아. 아휴, 그런 건 알바한테 시키면 되잖아. 나 이번에 꼭 가고 싶단 말이야. 하미자 여사님은 점점 더 깊어지는 한숨으로 아들의 결혼 생활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은호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당사자가 아닌 이상 깊이 관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이제 어떡하죠? 어느 날 밤 은호가 홀로 찾아와 털어놓은 이 한마디에 하미자 여사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6개월 만에 은호의 통장은 바닥을 보였고 카드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이제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해보려 했지만 고은은 늘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만남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예감은 점점 더 불길해져만 갔고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호야, 이제라도. 하미자 여사님이 말을 꺼내려 할 때마다 은호는 손사래를 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점점 생기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무언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이 그동안 읽어온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게의 주방을 책임지던 실장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례식이 일주일간 진행되는 동안 은호는 혼자서 주방을 감당해야 했고 늘어난 손님들로 인해 식당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빴습니다. 여보, 제발 좀 도와줘. 내가 이러다가 쓰러질 것 같아. 오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손님들 앞에서 일하는 거 싫다고. 은호의 간절한 부탁에도 고은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명품백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세아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집 며느리가 맞니? 우리 은호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머님, 제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요? 전 주방일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봤네.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당장 나가라. 어머님도 참, 저 같은 며느리 어디서 또 구하시게요? 전 손 하나 안 대고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두 사람의 언쟁은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그녀로서는 며느리의 이기적인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제발. 은호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평생 저 여자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살 거야? 은호는 양쪽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고, 고은은 자신의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흥분했나 보다. 하미자 여사님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고은은 며칠째 연락도 없었고 은호는 혼자서 가게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도와줄게. 하미자 여사님은 결국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이 들어 서 있는 것도 힘들었지만 아들의 고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고은이 돌아왔지만 가족 사이의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하미자 여사님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고 은호와의 대화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 해결해 볼게요. 제발 더 이상 고은이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하미자 여사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더 큰 걱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남겼습니다. 은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고 가게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고은의 끝없는 사치를 감당하기 위해 은호는 무리하게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첫 번째 가게의 성공에 고무되어 두 번째 가게를 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번째 가게까지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은호야,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엄마. 첫 번째 가게도 잘 되고 있잖아요. 이제 프랜차이즈로 키워볼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두 번째 가게는 상권이 좋지 않아 손님이 적었고 세 번째 가게는 인건비와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경험 부족으로 인한 관리 미숙까지 겹치면서 매출은 기대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또 연체됐대. 빨리 어떻게 해줘. 미안해. 가게 사정이 좀 어려워서. 어려우면 어려운 거고 내 카드값이랑은 상관없잖아. 오빠가 책임진다며? 이제 와서 1억이야? 은호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세 개 가게의 월세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었고 대출 이자도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고 식자재 업체에도 외상값이 쌓여갔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언제 주시나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것만 지나가면 급여부터 처리하겠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아들의 고민을 알아차렸습니다.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 쉬는 은호의 모습에 그녀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은호야, 차라리 가게를 줄이는 게 어떻겠니? 엄마, 이제 와서 그럴 수도 없어요. 보증금도 다 까먹고 대출금은 또 어떻게 갚아요? 반면 고은의 씀씀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더 자주 쇼핑을 다녔고 고가의 물건들을 구매했습니다. 은호는 아내의 카드값을 감당하기 위해 사채까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이번에 제주도 가서 숙소를 좀 고급스러운 데로 잡았어. 한 3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가게가 이렇게 어려운데. 에이, 오빠도 참.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여행 가는 건데 또 뭘 그래. 깊어가는 밤 은호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때 맛집으로 소문났던 가게들은 이제 한산했고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결국 자신의 노후 자금을 은호에게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은호야, 이 돈으로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 엄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니? 하지만 그마저도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가게들의 적자는 계속되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두 번째와 세 번째 가게의 직원들이 하나둘 퇴사하기 시작했고 남은 직원들의 사기도 바닥을 쳤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마침내 은호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아들을 꼭 껴안았지만 그의 무너진 일상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은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안과 절망만이 가득한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처럼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은호는 여느 때처럼 일찍 가게로 출근했고 고은은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은호가 지친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고은이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하지만 나 이제 못 살겠어. 이혼하고 싶어? 여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이제 가게도 망했잖아. 오빠랑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나는 못하겠어. 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결혼 전 고은의 신용카드 빚 3천만 원을 은호가 대신 갚아준 일도 매달 끊임없이 지원해준 용돈과 명품백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한 번만 잘해보자. 내가 더 열심히 할게. 그런 말 이제 와서 하지 마. 난 이미 결심했어. 오빠가 망한 사업가라는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고은의 냉정한 말에 은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빠가 날 책임진다면서. 근데 이제 와서 이게 뭐야? 난 이런 거 원한 적 없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 난 이제 가야겠어.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이혼 서류에 사인해줘. 고은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짐 가방에 명품 옷들을 차곡차곡 넣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은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고은은 떠난 뒤였고 은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고은이가 날 버리고 갔어요. 은호야, 제가 너무 부족했나 봐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하미자 여사님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도 눈물이 났지만 아들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고은의 변호사로부터 이혼 합의서가 도착했습니다.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호는 망연자실한 채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은호야, 이제 다 잊어버려라. 새로 시작하면 돼. 하미자 여사님의 말에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이라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은호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고 카드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고은에게는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멀리했던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가슴 속의 응어리를 달래고 싶었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그런 아들 곁에서 밤새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오직 시간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밤, 은호는 결국 하미자 여사님의 작은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발걸음은 휘청거렸고 눈가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그림을 계속 그렸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은호야, 엄마가 절 너무 믿으셨어요. 전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 하미자 여사님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은호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내가 그때 미술을 계속했더라면 이런 실패는 하지 않았을 텐데. 엄마는 왜 절 말리지 않으셨어요? 은호야, 식당이 뭐예요? 전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았는데. 근데 이제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은호의 원망 섞인 말들이 하미자 여사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로 아들을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등을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고집 부리고 미술대학을 갈 걸 그랬어요. 엄마는 왜 그때 절 더 강하게 말리지 않으셨어요? 하미자 여사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원망 섞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무력함이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도 많고 가게도 망했고 아내도 떠났는데 엄마가 있잖니. 엄마, 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그림도 요리도 사랑도 다 망쳐버렸어요. 은호의 손에는 구겨진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흐트러진 선들 사이로 그의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그림이 무슨 소용이에요? 전 이미 다 놓쳐버렸는데. 하미자 여사님은 말없이 아들을 안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도, 그의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 줄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의 곁을 지키며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은호의 흐느낌은 점점 더 커져갔고, 하미자 여사님의 가슴 속 응어리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빗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눈물처럼 슬프게 들려왔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며느리와 마지막 통화를 하게 됩니다. 아들의 짐을 정리하다 발견한 고은의 다이어리에서 찾은 전화번호로 연락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마지막까지도 며느리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은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꾸나. 어머님, 이제 와서 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은호를 사랑하긴 한 거니?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고은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이젠 더 속일 이유도 없으니까 사실대로 말할게요. 자랑이요? 어머님도 참, 전 처음부터 오빠의 가게가 탐나서 접근한 거예요. 맛집으로 소문난 가게의 사장님이라고 해서. 하미자 여사님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일부러 소개를 받은 거였어요. 오빠가 그렇게 쉽게 넘어올 줄은 몰랐는데 너무 순진하더라고요. 이럴 수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오빠의 재산이면 평생 놀고 먹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빚만 잔뜩 있었잖아요. 이런 거 저는 원한 적 없어요. 하미자 여사님은 전화기를 붙잡은 손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세상이 그런 거죠, 어머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오빠도 제 외모 보고 반한 거 아니에요? 서로 이용한 거죠. 아니, 우리 은호는 널 진심으로. 그런 진심 같은 건 이제 됐어요. 어머님도 이제 그만 저 찾아오세요. 전 이제 새 삶을 살 거예요. 통화가 끝난 후 하미자 여사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처음부터 이런 계산된 만남이었다니. 그녀의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미안하구나. 엄마가 진작 알아보지 못해서. 하미자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던 모습, 은호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이 사치를 일삼던 태도,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미자 여사님은 오랜만에 술을 한잔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묻어두어야 할지,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도 쓸쓸해 보였습니다. 우리 은호,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더 아파할까. 하미자 여사님은 결국 이 비밀을 가슴 깊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아침, 은호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의 요리 강사라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가게들은 모두 정리했지만 10년간의 요리 경험만큼은 여전히 그의 것이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이제는 제가 스스로 해결할 거예요. 더 이상 엄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는 소규모 반찬 만들기 강좌부터 시작했습니다. 수강생은 고작 5명이었지만 은호는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꼼꼼한 레시피 설명과 친절한 태도는 수강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서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다니 신기해요. 다음 달에는 더 많은 걸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배운 걸 집에서도 꼭 연습해 보세요. 한 달이 지나자 수강생이 15명으로 늘었고 3개월이 지나자 강좌를 하나 더 늘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은호만의 특제 양념 비법이나 플레이팅 노하우는 수강생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은호야, 요즘 얼굴색이 좋아진 것 같구나. 네, 엄마, 사람들이 제 요리를 좋아해 주시니까 보람을 느끼네요. 예전에는 사업 욕심에 이런 즐거움을 몰랐던 것 같아요. 퇴근 후면 은호는 빚 정리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사 월급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사용했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겼습니다. 힘들었지만 요리를 가르치는 일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제 자신감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은호의 강좌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반찬 요리뿐만 아니라 한식의 기본, 가정식 요리, 연회용 요리까지 강의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그의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은 다음 강좌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반찬을 더 잘 먹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들이 은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식당 사장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요리 실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알겠어요. 꿈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걸. 그래,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미자 여사님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이 은호에게는 더 단단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믿었습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은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주말 오후, 하미자 여사님은 시내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백화점 앞 카페에서 누군가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고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기 저 사람이. 하미자 여사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카페를 나선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거닐었고 고은의 손에는 유명 브랜드의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 옆의 남자는 동네에서 소문난 건설회사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값비싼 슈트와 고급스러운 시계가 그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역시 처음부터 돈이었던 거였구나. 하미자 여사님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직도 이혼 서류에 찍힌 잉크도 마르지 않았을 텐데 고은은 이미 새로운 사냥감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과 당당한 걸음걸이는 마치 은호와의 결혼 생활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리를 걸으며 고급 매장들을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멀찍이 떨어져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고은은 매장에 들어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남자의 카드를 받아들었고 값비싼 물건들을
거리낌 없이 골랐습니다. 여기 이 가방도 예쁘네요. 이것도 살게요. 고은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은호와 있을 때도 비슷한 말을 했었겠지. 하미자 여사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세요. 은호야. 순간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하미자 여사님은 멈칫했습니다. 이제 겨우 새 삶을 시작한 은호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고민되었습니다. 요리 강사로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기 봐, 박 회장 아들이래. 진짜 잘 만났다.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하미자 여사님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고은은 마치 원래부터 그곳이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은호와 함께였을 때보다 더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하미자 여사님은 우연히 미용실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봤어. 이혼하자마자 박 회장 아들하고 눈이 맞았대. 원래부터 알고 지냈다던데. 가게 하는 남편이랑 결혼한 것도 다 계획이었대. 맞아. 내가 들은 바로는 처음부터 박 회장 아들을 노렸대. 근데 박 회장이 반대해서 일부러 다른 남자랑 결혼한 거래. 그래서 일부러 망하게 만들었다는 소문도 있더라. 남편 카드로 쇼핑하고 빚지게 만들어서. 미용실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미자 여사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니. 은호는 그저 고은의 치밀한 계략에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미자 여사님은 오랫동안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하늘만큼이나 메마른 세상의 이치에 그녀의 마음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수업이 정말 좋았어요. 수강생들이 다들 맛있다고.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하미자 여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은 영원히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두기로. 이제 겨우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은호에게 이런 잔인한 진실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전화를 끊은 후 하미자 여사님은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잘 마시지 않는 술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이 쓴맛으로 입안의 쓴맛을 덮고 싶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갈수록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은호가 그저 그 여자의 계획 속 하나의 말이었다니. 세상의 이치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순수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 이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은호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에 고은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거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이 비밀을 영원히 가슴 깊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따뜻한 거짓말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하미자 여사님은 건설회사 회장님 댁에 연락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락처를 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동네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간신히 회장님 댁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땅을 여러 번 거래했다는 부동산 아저씨의 도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사모님 되시나요? 네, 누구시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서. 저는 김고은 씨의 전 시어머니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나요? 사모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꼭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하미자 여사님은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은이 어떻게 은호에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그를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그녀의 본 모습까지. 처음부터 계획된 결혼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을 이용해서 잠시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사모님, 제 아들은 순수했습니다. 너무 순수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았죠.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건 다 전며느리의 치밀한 계획이었더군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회장님, 사모님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우리 아들과 만나기 전부터, 아니, 저희 아들과 결혼할 때부터 이미 회장님 댁을 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모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아들만큼은 제 아들처럼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네, 그 여자 친구들이 미용실에서 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직접 들은 그녀의 고백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직접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장님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네요.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통화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통화가 끝난 후 하미자 여사님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한켠에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그날 밤 하미자 여사님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아들은 상처를 받았지만 적어도 다른 어머니의 아들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어머니들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호야,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선택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날 밤, 한밤중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하미자 여사님은 잠에서 깨었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낯설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하셨나봐. 고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죄라, 내가 우리 은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아, 정말 웃기네. 오빠가 망한 게 제 잘못이에요? 사업 능력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확장한 게 누구였는데요? 하미자 여사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은아, 난 그저 진실만 전했을 뿐이야. 진실? 하! 당신이 무슨 진실을 안다고? 내가 오빠 카드로 쇼핑한 거? 그게 뭐 어떤데요? 부부 사이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본심을 모르는 줄 알았니? 처음부터 우리 은호는 내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는 걸. 맞아요. 그래서 어쩌게요? 난 처음부터 돈 보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건데요? 고은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들이 날 뭘로 보는진 모르겠지만 전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당신 아들 같은 실패자랑은 달라요. 실패자라고? 내가 망가뜨린 게 누구인데? 처음으로 하미자 여사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당신 때문에 내 결혼이 깨질 뻔했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낯짝. 그래, 난 뻔뻔한 낯짝으로라도 우리 아들 지켜야지. 넌 그 예쁜 낯짝으로 평생 사기나 치며 살아라. 당신 진짜 후회하게 해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협박하는 거니?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어.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한테 무슨 협박을. 잃을 게 없다고요? 그럼 은호 오빠한테 제가 찾아가서 실컷 괴롭히면 되겠네요? 어떠세요? 그것도 괜찮으시겠어요? 하미자 여사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내가 그렇게 했다간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 당신이 날 어쩌게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주제에 사람을 돈으로만 보는 내가 불쌍하구나. 그래서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 참나! 당신 아들보다는 낫겠죠? 적어도 전 남편 카드값에 빚더미에 앉진 않았으니까. 그래, 내 말대로 우리 은호는 실패했다. 하지만 내 아들은 적어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았어. 사람답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요? 전 이제 회장님 며느리 될 사람이고, 당신 아들은 여전히, 그만! 더 이상 내 아들 얘기는 꺼내지 마. 왜요? 듣기 싫으세요? 실패자 아들 둔 게 부끄러우신가? 고은아, 이제 그만하자.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난 흔들리지 않아. 난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당신 두고 보세요.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모든 것을 터놓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법이니까요. 고은과의 통화 이후 하미자 여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옳은 일이었을까?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내가 너무 나선 걸까? 문득 은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리 강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아들의 모습. 그런 은호가 고은의 협박대로 다시 흔들리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난 어머니니까.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쩐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에요? 고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아무런 관계도 아닌 사람. 하지만 한 어머니로서 또 다른 어머니의 아들이 상처받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문득 회장님, 사모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감사함과 안도감.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 하미자 여사님은 조용히 앨범을 꺼냈습니다. 은호의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과 그 옆에서 미소 짓는 고은. 그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가식적인 미소가 이제야 보였습니다. 내가 진작 알아보지 못해서 우리 은호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참견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또 다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지?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그녀의 선택을 긍정하는 듯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언젠가는 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 하미자 여사님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은호가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찾길, 그리고 고은의 본 모습을 알게 된 회장님 댁도 올바른 선택을 하길. 그녀의 기도가 끝나갈 무렵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은호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하미자 여사님의 가슴도 함께 미어졌습니다. 요리 강사로서는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삶에서 은호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난 이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웃는 얼굴만 봐도 가슴이 떨려요. 고은이처럼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하미자 여사님은 아들을 꼭 안아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은호는 여자 수강생들의 친절에도 경계의 눈빛을 보였고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의심부터 했습니다. 오늘도 한 수강생이 커피를 건네며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고운이랑 똑같았어요. 왜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걸까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매일 밤 하미자 여사님은 아들의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한숨 소리에 그녀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때로는 은호가 홀로 술을 마시며 옛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뭐가 그렇게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야. 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하미자 여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의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은호가 편히 잠들기를 기도했지만 아들의 불면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요리를 가르칠 때만큼은 평온해 보이는 은호였지만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우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밝고 순수했던 아들의 웃음이 사라진 것이 하미자 여사님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엄마, 이 아픔 언제쯤 끝날까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말조차도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은호의 상처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깊어져만 갔고 그것을 지켜보는 하미자 여사님의 마음도 함께 멍들어갔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아들의 방문 앞에서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은호가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찾길, 그리고 삶에 대한 믿음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면서. 하지만 그 기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은호의 상처는 여전히 깊은 자리에서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날, 은호의 요리 교실에 새로운 수강생이 찾아왔습니다. 조금은 수줍어 보이는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선 그녀는 자신을 김수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초보자도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수현은 5살 아들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이혼 후 아들을 위해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그녀의 이야기에 은호는 묘한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요즘 반찬 투정이 심해서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걱정 마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부터 시작해볼까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수연의 서툰 칼질에도 은호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태도와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은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못하죠? 아니에요. 누구나 처음은 있으니까요. 하미자 여사님은 달라진 아들의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수연이 있는 날이면 은호는 조금 더 일찍 나가 준비를 하고 수업이 끝나고도 늦게까지 뒷정리를 하곤 했습니다. 은호야, 그 애기 엄마 참 좋은 분 같구나. 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편해요. 수연 역시 은호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수업이 끝난 후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든 도시락을 우진이가 참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다행이네요. 우진이 입맛에 맞았다니. 그게 우진이가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대요. 괜찮으시다면. 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공원에서 만난 우진이는 은호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우와, 진짜 요리사 선생님이다. 우진이의 맑은 웃음소리에 은호의 굳어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공원에서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오후를 보냈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우진이의 순수한 칭찬에 은호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수연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은호는 수연에게서 진실된 마음을, 수연은 은호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은호 씨,
우리 천천히 알아가면 어떨까요? 수연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은호가 진정한 봄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와 수연의 관계가 조금씩 발전해 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수연이가 SNS에 올린 은호의 요리 수업 영상이 화제가 된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우진이 도시락 만드는 수업 영상을 올렸는데, 네, 무슨 일이 있나요? 그게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댓글에서 모두들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너무 좋다고. 은호의 요리 수업은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닌 요리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림처럼 음식을 플레이팅하는 그의 예술적 감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은호 씨,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역 방송국의 우리 동네 숨은 이야기 코너에서 은호의 요리 교실을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은 은호보다 더 들뜬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게 다 수연 씨 덕분이네요. 아니에요. 이건 다 선생님의 진심이 통한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은호의 요리 교실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그의 수업에는 단순한 요리 기술만이 아닌 음식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호 씨, 저희 맛있는 행복 요리학원에서 함께 일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서울의 유명 요리학원 원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전문 요리 강사진의 실력 향상 교육과 함께 새로운 분원의 총괄 교수 자리를 제안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전 그저 작은 요리 교실을 운영하는 사람일 뿐인데요. 아닙니다. 은호 씨의 수업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단순한 요리 기술이 아닌 음식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치시잖아요. 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연과 우진이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생각해보고 답변 드려도 될까요? 그날 저녁 은호는 하미자 여사님과 수연에게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은호야, 이건 정말 좋은 기회구나. 하지만 엄마, 이곳을 떠나면 수연이 은호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습니다. 선생님, 꼭 가셔야 해요. 이건 정말 큰 기회잖아요. 서울이면 그렇게 먼 것도 아니에요. 수연 씨, 우진이도 이해할 거예요. 더 멋진 선생님이 되어서 돌아오시면 되잖아요. 은호는 수연의 진심 어린 응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요리학원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은호는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주중에는 서울에서 강의를 하고 주말이면 고향으로 내려와 수연과 우진이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이제 텔레비전에도 나오시는 거예요? 우진이의 순수한 질문에 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리학원의 광고에 출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호의 이름은 요리 교육계에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힐링 요리 클래스는 항상 수강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은호 씨, 이제 우리 분원뿐만 아니라 전국 순회 강연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장의 제안에 은호는 감사하게 승낙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요리 강사가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멘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아요. 퇴근 후 하미자 여사님과 통화하면서 은호는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정말 행복하구나. 과거의 상처는 이제 은호를 더 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그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수연과 우진이
그리고 하미자 여사님이 있었습니다. 은호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할 즈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은 하미자 여사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여보세요? 아, 사모님. 통화 내용은 고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결혼에 성공하는 듯했던 고은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결국 아들이 그 여자의 본 모습을 봤나 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알고 보니 고은은 결혼을 앞두고 회장님 아들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발각되었고 그의 친구들과 몰래 만나온 사실도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하다니 그 성격 하나는 정말 고치지 못하나 보네요. 회장님 댁에서는 고은의 과거를 더 깊이 조사했고 은호와의 결혼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회장님 아들과의 약혼은 취소되었고 고은은 그동안 모아둔 돈마저 사기 혐의로 날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빚쟁이들을 피해서. 하미자 여사님은 이 소식을 들으며 착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기뻐할 수는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은호가 그녀의 곁을 떠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하신 말씀을 되새겨보니 그분이 정말 현명하신 분이셨네요. 회장님 사모님의 말에 하미자 여사님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던 고은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소문을 들으니 빚이 10억이 넘는다더군요. 신용카드 돌려막기에 대출도 여러 군데서 받았다고. 고은의 화려했던 겉모습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명품백과 화려한 옷들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가 숨겨져 있었고 그녀의 환한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여자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 보니 그것도 다 지나갈 일이었네요. 하미자 여사님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날아온 은호의 방송 출연 광고지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을 보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그때 마침 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내려갈 때 수연 씨한테 청혼하려고 해요. 은호야. 이제는 제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하미자 여사님은 아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상은 결국 공평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래, 우리 은호. 이제 정말 행복해질 차례구나.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은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 밝고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은호와 수연의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식장 안에서는 우진이가 신랑 들러리로 나서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은호의 반지를 든 쿠션을 들고 걸어가는 그 작은 뒷모습이 꼭 은호의 어린 시절과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제가 행복해져도 될까요? 그래, 이제는 내 행복만 생각하렴.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뒤, 은호는 서울 강남에 자신의 이름을 건 요리학원을 열었습니다. 은호의 행복한 부엌이라는 간판 아래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진이가 이제 동생이 생긴다고 너무 좋아해요. 수연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며 은호는 매일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우진이와 함께 태교 음식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미자 여사님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아들네 집에서 열리는 가족 식사 모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호가 직접 요리한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에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 그림도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은호의 작업실 한켠에는 새로 장만한 이젤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가족의 초상화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요리와 그림, 그리고 사랑. 은호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은호 이제 정말 행복해졌구나. 하미자 여사님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봄볕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듯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가족 여행 가요. 우진이도 너무 좋아하고. 은호의 말에 하미자 여사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청명했습니다. 마치 은호의 앞날처럼 맑고 깨끗한 하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듯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식탁에는 매일 저녁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은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국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아픔도 눈물도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